예, 계속 봅시다. 한 친구가 기다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와.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겠지. 자, 12장 독점인데요. 예, 독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분석은 앞에서 완전 경쟁에서 했던 거 그대로 그 분석 방법대로 이제 하면 되고 차이점을 잘 유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그 1절 시장의 특징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특징은 두 가지요. 생산자가 유일해요.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유일하다. 생산자가 단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은 기업이 공급자가 단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꽤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어 보면은 뭐 그 한전 같은 거, 전기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철도, 또 상수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보면 독점이 아니야. 또 하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유일한 생산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체제가 없어야 된다. 대체제가 없다. 그래야 이제 이론적으로 완전한 독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독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전기 같은 게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이제 그러는데 전기의 대체제가 없나요? 여러분 밤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전기불이 탁 나갔어. 어떻게 해? 잠은 안 돼. 잠은 독점을 만들어주는 건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촛불 켜? 그렇지. 촛불 켜고 아니면 랜턴을 켜가지고 말이죠. 옛날 우리 선조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형설지공을 이루었다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거 다 뻥인 것 같아. 그 노인네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 형설지공. 반딧불을 잡으려면 몇 마리를 잡아야 되겠어. 나 옛날에 그거 본 적이 있는데 황수관 박사 그 전에 뭐 호기심 천국 그게 있었죠. 그 실험을 했어. 나 그거 우연히 TV 봤는데 지금도 생각난다고. 큰 유리병에다가 반딧불이를 200마리를 잡아놨어. 200마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교과서 글씨는 보이더라고. 근데 경제언론책 보려면은 반딧불이를 몇 마리를 잡아야 돼. 예, 그것도 그 전에 또 본 게 있는데 3만 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럼 그 조명이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조명이 나오는데 3만 마리?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죠? 평설지공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독점의 정의는 기업이 유일하고 그 유일한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 대체제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이 조건 무시하고 유일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독점의 특징이요. 그래서 기업이 유일하다 하는 거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은 341페이지 두 번째가 독점의 생성 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생성 원인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게 자유경쟁이죠. 아무나 자기 창의력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독점이 될까? 생성 원인 한마디로 말해서 진입장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용어가 아주 중요하죠. 완전 경쟁의 경우는 진퇴가 자유롭다 그랬어요. 진입 퇴출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벽이 존재하게 되면 아무나 생산 못한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진입 장벽이 독점의 생성 원인입니다. 그럼 진입 장벽을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연 독점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공부했었죠? 진입 장벽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자연 독점이다. 자, 자연 독점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였지? 기업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 LAC 감소, 규모 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죠. LAC가 계속 감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경영 합리화, 신기술 발명. 뭐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스타가 분명히 하나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 했었죠. 예, 그러니까 자유경쟁이면 경쟁에서 우월한 자 한 명이 그죠? 규모 보수 증대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독점의 원인이다. 근본적인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참 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대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벌을
많이 비판을 하는데 비판하면서도 말이죠. 삼성 뭐 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많은 비판을 하긴 하지만 그게 또 어떤 의미야?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규모 보수 증대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다 이거죠. 경쟁력을 가지니까 결국은 다른 그 생산자들에 비해서 그걸 다 물리치고 독점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되는 거다.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쓰는 말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다 이런 말 쓰죠. 결국은 이런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한 대기업이 대한민국의 스타 기업이 되고 세계 시장에 나가선 그거 완전 경쟁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선 독점이지만 이것이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대재벌을 보는 것이 애증이 엇갈리는 거죠. 그렇죠? 독점적인 측면, 뭐 이게 회계 분식하지 말고 정치자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모 보수 증가에 따른 자연 독점의 성격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독점 원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쉽게 보면 되겠죠. 보게 되면 이제 요소를 독점한다든가, 그렇죠? 어떤 생산물에 필요한 생산 요소를 그 기업만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기업만 생산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것을 이유로 될 수 있겠죠. 법적 독점. 이것은 이제 어제 잠깐 얘기 나왔던 각종 특허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 보게 되면 지적 소유권 같은 문제도 중요하죠. 이제 음악을 만들었다든지, 영화, 책, 각종 저술, 뭐 소설 이런 것들이 그 법으로 독점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MP3 관련해서 음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악을 그냥 자유로 다운받아서 들으면 좋아요? 어떻게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뭐 하다못해 100원, 200원이라도 요금을 물고 다운받아야 돼, 그거. 공짜로 받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박진형, 뭐, SM기획, 이수만 씨, 수십 원씩 들어가가지고서 음반 하나 만들었는데, 발간가 즉시 그날 오후 되면 어떻게 돼, 전부. 그렇죠. 풀어서 다 볼 수 있게 들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요새 이제 보게 되면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 그래가지고 CT라 그러죠. 컬처 테크놀로지. 이게 동양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영화 많이 수출하죠, 우리. 그 다음에 한류,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이게 동남아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 음악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게 보면 그 좋아하는 원인 중에 하나, 내 글을 보니까 우리 요 말 하잖아요, 말이 동남아나 중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요 사운드 자체가 환상적이라는 거야. 인토네이션이. 예? 그렇잖아요. 그 저기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국 사람끼리 얘기지만 중국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칭총 창총 해가지고 아주 짜증나잖아. 그런 애들이 한국 음악을 들으면 그쵸 발성 자체가 걔들 귀에는 아주 우아하게 들리나 봐 그게.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말이죠. 한참 잘 나가다가 우리 음반 판매가 거의 0으로 가버렸어.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그 공짜로 다운받죠? 걔들도 그 기술 그대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다 공짜로 다운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산업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장래 육성 산업입니다. 컬처 테크놀로지. 뭐 BT도 있죠. BT는 뭐야?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거 생명공학이죠. 이런 거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또 뭐 이왕 나온 김에 해볼까? NT가 있어요. NT는 뭐지? 우리가 지금 10대 육성 거점 산업이 있어. 앞으로 10년 후에 뭐 먹고 살까? 이게 나노 테크놀로지지. 그렇죠. 나노. 또 하나 뭐 있는데. 그 다음에 ET 있어. ET. ET는 뭘까? ET가 또 찍었어요. ET는 environmental. 그죠. 환경 기술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CT야. 컬처.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잘 찍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아주 튀는 애들이 많잖아, 우리. 그죠? 10대 후반, 20대, 30대만 해도 벌써 맛이 가가지고 뭔가 잘 안 나오는데 20대 애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줘야 어떻게 돼요?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돈 많은 내기 싫어가지고
물상으로 다운받겠다. 그럼 우리나라 이 산업 자체 육성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돈 내고 들어 이제부터. 그래도 공짜야 나는.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가만 보면 그 꼬맹이들이 말이죠. 그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 선생 김봉도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영화관에 개봉도 안 됐는데 다운받아 놨더라고 집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발전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보장해 줘야 되고요. 기타 등등 있습니다. 요새 보게 되면은 M&A라는 게 많이 있죠. M&A가 뭐야? 기업 인수합병입니다. 적대적 M&A도 허용하죠. 요번에 일어나고 있는 게 현대하고 KCC하고 현대하고 그렇죠. 주식을 사가지고 경영권을 우리가 갖겠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는 국민주를 해가지고서 그걸 막겠다. 이게 바로 M&A지. 합쳐서 그냥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기업이 덩치가 커지는. 그래서 독점의 생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입 장벽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연 독점.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요즘 자본주의 경제는 경쟁화되는 것 같아요? 독점화되는 것 같아요? 경향이. 그죠? 독점화되는 경향인 것 같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막 합치죠? 벤처하고 크라이슬러하고 합친단 말이야. 애플 컴퓨터하고 휴레패커드하고 합치죠. 또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은행이 말이지.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합치고. 이런 식으로 독점화되는 경향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나라든지 대기업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그 나라 경제의 성장 엔진을 키우는 것, 아까 얘기한. 그래서 요즘 상황은 경쟁화되기보다는 독점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얘기하고, 그럼 이제 이론으로 갑시다. 단기 균형 얘기부터 이제 이론적 분석 다시 시작. 그럼 요거 시장 분석이니까 단기, 장기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기업의 균형입니다. 개별 기업 균형은 이윤극대화 생산량 결정하기. 똑같아. 조건, 아까 우리가 본 MRMC, 또 필요 충분 조건, 앞에서 봤던 거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만 차이점은 요게 달라. 수입 함수.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이 단기에 어떻게 이윤극대화할까? 기본 그 분석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은데요. 수입 함수가 다르다. 복습 한번 할까요? 완전 경쟁하고 독점의 차이점입니다. 완전 경쟁은 어땠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지면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거죠. 그래, 그 가격이 기업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그렇지, 이게 AR이죠. 그리고 MR이고 AR이 뭐예요? 평균 수입은 바로 뭐가 되죠? 기업의 수요 곡선. 탄력도가 무한대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완전 경쟁의 특징에 따라서 TR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됐어? 우상향 직선이죠. 가격이 일정하니까. 그럼 완전 경쟁 경우는 프라이스 테이커란 말이에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자다. 자, 요런 것에 비하여 독점은 다르죠. 자, 독점의 경우 갑시다. 독점은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겠죠. 혼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거니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뭐 개념은 간단한데 독점 기업의 수입 함수는 개념이 이것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아까 우리가 전기 얘기했는데 이게 한국전력 주식회사 전기에 대한 얘기 해보자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시장 수요가 있겠죠. 독점 기업 생산물에 대한 시장 수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지. 독점 제품입니다. 전기라고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전기에 대한 시장 수요는 한국전력 주식회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죠. 나 아니면 전기를 공급할 사람이 없어.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 생산물에 대한 시장 수요 전체가 바로 뭐가 돼? 그 기업의 수요가 되는 거죠. 다 내 손님이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다. 여기만 얘기한다. 만두가게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노량진 사람들의 전체 만두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바로 뭐예요? 그 기업 거죠. 그 한 가게 거란 말이에요.
다른 누가 없어.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의 핵심, 분석에서 핵심은 이것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요 전체가 독점 기업의 수요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어제 우리가 봤던 대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뭐가 돼? 그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결론은 보게 되면은 시장 수요가 바로 독점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이 된다. 그러니까 왼쪽하고 뭐 너무너무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스 메이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설정자야. 자, 한번 보자고. 전기, 한전, 이제 공급량을 조절한다고 해보잔 말이야. 아유, 이번 달엔 조금만 생산해야지, 전기. 그렇다면 조금만 생산한다. 그러면 요만큼 생산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니까 여기 지불하겠다. 그치? 또 요만큼 생산량을 늘려봐야 되겠다. 늘리면 가격이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있으니까 가격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프라이스 메이커야. 나 혼자 공급하는 거니까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죠, 자기가. 이게 프라이스 메이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이다 이거지. 그렇죠? 요만큼 공급하게 되면 단위당 이 가격을 받았으니까 이게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평균 수입이고 요만큼 생산하게 되면 가격 받았으니까 가격이 평균 수입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인식하시면 나머지 것은 뭐 앞에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의 수입 함수는 프라이스 메이커이므로 시장 수요가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된다. 그리고 그게 독점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말이죠. 조금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AR만 필요한 게 아니죠. 분석하기 위해서는 MR도 알아야 되고 TR도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그럼 이런 거 한번 상정해 봐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라고 가정해 놓고 얘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나죠, 여러분? 수요 곡선이 우하향 직선이면 중점에서 탄력도가 얼마였지? 1이었죠. 왼쪽에서는 1보다 크고 오른쪽에서 1보다 작았어. 그때 탄력도하고 지출액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가 있었죠? 익스펜디처. 가격이 내릴 때 기준으로 보면 탄력도가 1보다 클 때 지출액은 증가하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이제 생각해 보자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독점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 곡선이 직선이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게 뭐가 된다고?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고 그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이 되죠. 그치? 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될까? 요게 우리가 앞에서 소비자 이론, 탄력도 얘기할 때는 소비자의 지출액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총 수입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상황을 보시면 수요 곡선은 평균 수익 곡선이 되고 지출액 곡선은 기업의 총 수익 곡선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그런데 MR은 어떻게 구하죠? TR로부터 구한다면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이렇게 그림 그려놨으니까 여러분 TR이 극대인 점에서는 어떻게 될까? TR 기울기는 0이죠. 총 수익 곡선이 이 모양인데 극대점에서 기울기는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점에서 MR이 얼마가 돼? 그치? 그래서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중점에서 탄력도가 1이고 총 수입 극대가 되는데 총 수입이 극대일 때 MR은 0 된다 이게. 그러면 MR 곡선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그렇죠?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봐. 일반적으로 이제 보자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있다. 수요 곡선이 있으면 그것이 뭐가 돼?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이고, 그 다음에 탄력도가 1인 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총 수입이 극대. 그 점에서 MR은 0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경우로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좀 더 지금 말한 대로 일반화 시켜보면은 이게 수요 곡선이다. 곡선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게 AR 곡선입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 탄력도 1인 점이 있겠죠.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MR이 0 되는 거지, 0. 그리고 요 탄력도가 1이 되는 점에서 총 수입은 극대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요, 요 그림을 잘 여러분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러니까 독점의 수입 함수는 시장 수요가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고 독점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이다. 예, 이 사실로부터 이런 결론들을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기억을 잘 해줘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아까 완전 경쟁 받던 거하고 차이점을 봐달라 이거지. 완전 경쟁은 프라이스 테이커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AR, MR이 되고 여기는 상황이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독점 기업의 요 수입 함수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단기 균형 얘기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 함수 알았으니까 348페이지로 갑시다. 거기 보면 그림 12-3 그림이 있죠. 예, 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거 완전 경쟁할 때하고 똑같은 상황 분석입니다. 그럼 요거 저랑 같이 그리는데 위아래로 그림 2개 그리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좌우로 해놨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봅시다. 자, 그러면 독점의 단기 균형 얘기입니다. 순서는 지난 시간에 완전 경쟁을 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대. 분석하는 순서는 우선 위에 그림에다가 STC하고 TR 곡선 그리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선 STC 단기 총병 곡선 그림 그려보죠. 어떤 모양으로 나왔지? 단기니까 절편점이 있죠? 절편점. 왜 절편점을 갖지? 요거 뭐니까? 요 높이가 TFC 지금 현재 고정된 자본설비 그때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고 수학 체증 체감에 의해서 STC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어제도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시다. 생산량을 늘릴 때 초기에 어디 병곡전까지는 비용이 어떻게 돼? 감적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점을 지나면서부터 체증적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나? 단기 물리 현상. 초기에는 수학 체증 체감 나왔고 TR 그립시다. 자, 여러분 왼쪽 그림 보고 답해 주세요. 자, 독점 경우 총 수익 곡선 모양은 어떻지? 저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탄력도가 1 될 때까지는 총 수입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그렇죠? 탄력도가 1보다 커서 1 될 때까지는 증가하죠. 그러다가 어느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 감소하게 되지. 이게 TR 곡선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산출량을 늘릴 때 초기에는 총 수입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답해봐봐. 생산량 늘릴 때 총 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탄력도가 1보다 큰 부분이고 1일 때 총 수입이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지는 부분에서는 총 수입이 줄겠죠.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개념은 똑같지. 그러면 우리의 목표 여러분이 이 회사의 사장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개고 여기가 150개다. 목표는 이윤극대화야. 단기 균형이니까. 그럼 몇 개쯤 생산하면 이윤극대화 될 거라고? 몇 개쯤 해야 될 것 같아? 한 120개? 그죠? 어제 했던 대로 자, 이게 데이터라면 50개 이하 생산하면 손실이지. 150개 이상 생산하면 손실이지. 사이에서 생산해야 돼. 근데 이윤의 크기는 이것도 어떻게 돼? 수직거리죠.
몇 개 생산했을 때 TR, TC 빼기니까 수직거리가 이윤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윤 극대화 점 찾기는 수직거리가 극대가 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찾는다고? 네, TR과 TC가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지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요 생산점에서 두 선, 접선이 평행이더라. 그러면 이 수직거리가 가장 극대가 되겠죠. 뭐 눈으로 보더라도 요거보다 생산량이 적거나 많으면 이윤의 크기가 이때에 비해서는 작겠죠. 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 다음에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조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우선 Q 스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MRMC죠. 네, 그 이윤 극대화 필요 조건이다 이거지. 필요 조건. 그런데 여기도 그런 점이 어디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여기 어디 생산점에서 같다. 근데 요거는 이윤 극대화점이 아니라 뭐죠 이거? 요건 손실, 수직거리 이게 극대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해놓고 가면 요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뭐였죠? 아이고 MR하고 MC하고 같아져야 되고 충분 조건은 MC의 기울기가 MR보다 클 것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완전 경쟁 때와 도출되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그림에다가는 이제 AR과 AC, MR과 MC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제 질문인데 독점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은 뭐지? 독점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은 그렇죠.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거지. 시장 수요 곡선이 되고 그 AR로부터 MR이 이제 도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C, MC는 어떻게 구해지죠? 그렇죠. 이것으로부터 원점 직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찾아서 구할 수 있는 거지. 예. 자, 그럼 그렇게 놓고 봅시다. 그럼 먼저 AC하고 MC 곡선부터 미리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MC.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얘기는 안 하지만 분명히 MC 곡선은 어디를 지나야 돼? 늘. 요 교차점은 반드시 AC의 최저점이야. 네, 요거 얘기 안 해도 이제는 알겠죠. 이게 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치? 그러니까 단기의 수학 체증 체감을 반영해서 STC로부터 AC, MC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시장 수요 곡선이 뭐가 된다고? 이게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고 독점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 MR 곡선은 어떻게 구해지죠? 저기 위에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보면 MR은 AR 곡선보다 밑에 있으면 어때? 기울기가 커지게, 그렇지? 저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AR이다 한다면 MR 곡선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위의 그림하고 정확하게 관계, 점을 찍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럴 필요 없고 이 경우는 위에 그림 그려놓되 위 따로 아래 따로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량을 전부 맞춰서 사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복잡해지니까 뭐 그거 할 필요는 없고 상황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밑에 그림 보고 AC, MC 곡선은 어떻게 나온 거다? TC 곡선으로부터 논리에 따라 도출된 거고 그 다음에 AR 곡선, MR 곡선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다시 AR은 뭐다? 시장 수요 곡선이 기업의 AR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MR 곡선 도출되죠. 근데 기울기가 커지게 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으로 이윤극대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소리내서 말해 주십시오. 이윤극대화 필요 조건은 뭐지? MR 이퀄 MC 두 군데 나왔죠? 여기도 MRMC가 되고 이 조건도 MRMC를 만족하는 점이야.
근데 왼쪽 점은 요건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뭐야? 아까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손실극대점이다. 자, 그러니까 충분 조건을 따져봐야 되지. 충분 조건은 뭐예요? MC의 기울기가 더 클 것.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은 여기다 이거지. 여기가 Q스타. 한번 봐주시죠. 자, 여러분, MR 기울기는 마이너스지? 그렇죠. 요 점에서 MR은 마이너스고 MC 기울기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요게 충분 조건까지 만족하는 거라. 이 점은 봐봐. 둘 다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그렇지? 이 경우 둘 다 마이너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어느 쪽이 큰 값이요? 200만 원 빚진 놈하고 300만 원 빚진 놈하고 누가 부자야? 얘가 부자야. 그렇죠?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 요 따져보면 이건 MC 기울기가 지금 더 크죠,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따지면 MC가 더 작다 이게. 이거 충분 조건은 위배되는 거지. 요 점만 충분 조건을 만족해. 끝. 그래서 위에 그림, 아래 그림 보면은 이게 독점 기업의 단기 균형이다 이거지. 그렇죠? 여러분 이 위에서 사장님이면 데이터 쭉 그려놓고 이윤극대 조건에 따라서 요거 생산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120개를 생산해야 한다. 그럼 그게 여기하고 이제 상응하겠죠. 하면은 그 점이 이윤극대점이다. 그래서 이윤극대와 조건 상황은 다르지만 완전 경쟁 때와 똑같이 규명할 수 있고 나머지 얘기도 똑같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지. 그 다음에는 이윤 여부죠. 이윤 여부. 그 다음 밑에 그림에서 이윤의 크기를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윤 여부는 어떻게 평가한다고?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결정이 됐을 때 뭘 비교해봐야 돼?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서의 무엇을 보자? 그렇죠? AR과 AC를 따져보시죠.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어떻죠? 찾았어? 눈으로? AR, AC. 이윤극대화 조건에 따라서 생산했을 때 요 높이가 평균 수입이죠. 가격이지 뭐 가격. 그렇지? 이게 모노폴리 프라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독점 균형점 되겠네요.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가격은 AR이죠, 이게 지금. 요게 독점 균형입니다. 모노폴리 이퀄리브리엄.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때 지금 이 그림에서 평균 비용은 어때? 이거보다 아주 헐 싸죠? 수요 곡선에서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그때 들어간 평균 비용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높이가 900원, 요거 700원. 그럼 요 200원이 뭐였죠? 어제 우리 용어. 그렇죠? 평균 이윤이지. 평균 이윤 200원이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면 총 이윤은 어떻게 구해? 곱하기 120개 수량하면 되겠지. 요 높이 200원이 평균 이윤이고 곱하기 수량.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요 사각형 면적이 이 독점 기업의 이윤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어제도 봤는데 요 사각형 면적이 위에 그림으로 보면 요거 바로 수직거리하고 일치하겠죠. 액수. 자, 됐습니다. 저 여기 다시 한번 봐줘요. 그러니까 이윤 여부, 이윤 보는지 안 보는지 따지는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우선 결정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 기업이 받은 가격과 그때 들어간 평균 비용을 따져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쪽이 높다면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윤이 발생하고 있죠. 어제 완전 경쟁 경우는 이때 이윤을 뭐라고 얘기했죠? 용어가 있었는데 초과 이윤이지. 여기선 초과 이윤이라는 말 안 쓰고 독점 이윤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너무 중요한 그림이니까 이 그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 그려놓고 몇 번 쭉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얘기 그대로 또 이제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데, 자, 지금 이 경우는 이 기업이 다행이었대. 독점 이윤이 있죠?
그러나 독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윤 보라는 법은 없다. 상황에 따라서 손해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제도 그런 이제 상황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 그림은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제가 혼자 그릴 테니까 눈으로 보고 한번 보십시오. 밑에 그림만 그리죠. 이게 지금 이제 독점 기업의 A씨, M씨가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봅시다. 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 있어. 아주 우연히도 요거 수요 곡선, 평균 수익 곡선이죠. 그리고 아주 작심을 해서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봐봐. 자, 여러분 그림 한번 판단해 주시죠. 자, 이윤 극대화 조건에 따른 생산량은 어디서 결정돼요? 얼만큼? MR, MC 교차점 여기서 생산해야 되겠지. 그때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죠? 수요 곡선. 그래서 가격이 여기란 말이지. 요 점이 독점 균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상태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 생산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받은 가격, 평균 수입하고 평균 비용이 서로 어떻습니까?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점 이윤 없어. 그런가 하면 이럴 수도 있다 이거지. A씨가 이렇게 있는데요. MC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AR이야. MR 구해보니까 이래. 자, 요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 눈으로 챙겨봐봐.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그렇죠? 이윤 극대화 필요 충분 조건 MRMC 여기서 생산해야 한다. 이 생산했을 때 가격은 어디서 결정된다고? 수요 곡선상. 그렇지? 여기가 가격이다. 그럼 이번에는 요게 독점 균형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참 심란해졌죠? 받은 가격, 평균 수입이 이때 들어간 평균 비용은 이 높이네. 평균 비용보다 어때? 따라서 손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림 3개를 쭉 보시면은 그렇죠. 독점이라 할지라도 어때? 단기에는 손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하다. 만약에 독점에 이 기업이 손해보고 있다면 어떻게 돼? 문 닫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양산업이 되는 겁니다. 독점 제품에 대해서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도 그렇죠. 손해가 난다 하게 되면 그 산업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시티폰 같은 거. 시티폰 그 되게 웃기는 폰이었죠. 들고 가다가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서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잘 모르나? 제 친구놈이 그걸 했는데 차 타고 전화해야 된대. 그거 해라. 이제. 공중전화 박스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전화해 거기서. 그냥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야 뭐 그러려면 전화 박스 왜 여기 와서 해야 돼? 공중전화 가서 해지 그걸 왜 거길 들고 해? 이거 지금 이제 다 안 쓰죠. 삐삐 요새 안 쓰지? 아직도 줄기차게 그걸 또 애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비스 중단을 못 한다는데 수요가 없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미칠 거야, 그렇죠? 아, 저 인간 안 써주면 좋겠는데 지금도 써.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은 계속 해야 돼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생산 안 하는 거다. 고무신 공장 없어졌어. 하나 있었는데 전주에 있었는데 없어졌대. 요게 연예인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연예인 시장이 독점적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가수가 다 똑같은 가수가 아니잖아. 아무개 팬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잘 나갔죠. 오빠 부대를 수천 명, 수만 명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요새 휘성 이런 애들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걔도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또 원로 가수가 되겠지. 수요가 없어. 아무도 개판 나와도 안 사. 그렇죠? 난 맨날 그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애가 여러분 심신이라는 가수 알아요? 나는 걔가 처음 나 노래 부를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마이크를 휘두르고 말이야. 잘생긴 놈이 나와. 그래서 한동안 난리치더니 수요가 없잖아. 그렇죠? 심신이 피곤하겠지 요새 걔도. 이게 그러니까 결국 독점이라 할지라도 손해볼 수가 있다. 그럼 한번 잘 봐봐요. 독점인데 손해볼 수도 있다. 이윤 볼 수 있다. 결국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될까?
그렇죠. 수요입니다. 수요가 넉넉히 있어야. 그러나 수요가 없으면 독점이라 할지라도 어때? 손해난다 이거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점의 단기 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350페이지 보면 독점 기업이라고 항상 독점 이윤을 보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52페이지 봅시다. 이제 독점의 단기 균형 나왔으니까 단기 공급 곡선 도출할 수 있겠지. 결론은요. 독점 경우는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독점뿐만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점이든 독점적 경쟁 과점의 경우는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존재하는 경우는 따라서 어느 경우이만이야? 예, 완전 경쟁 시장일 때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죠. 이거는 여러분 그릴 거 없고 그림이 복잡하겠지만 내가 막 설명할 테니까 이해만 하면 돼. 한번 봐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균형이 여기였지? 지금 이 경우라면. 자, 근데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수요가 약간 변화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수요가 약간 변화했다. 그냥 눈으로만 봐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MR도, 요게 AR이니까 MR도 변화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요가 조금 변화하게 되면은 새로운 균형점 MRMC 여기 되겠지.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나? 바뀐 수요 곡선상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이번에는 비용이 변화했다고 할까? 한계 비용이 약간 변화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한계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변화했다. 올랐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MRMC 여기서 바뀌어지게 되고 원래 수요 곡선 여기에서 균형이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은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독점 균형이 성립돼 있을 때 그때 수요가 변화하거나 비용이 변화하게 되면 그때 이윤극대화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균형이 성립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형태를 가만 보면은 어떤 일관된 형태를 갖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때 이윤극대화 균형점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경쟁 때하고는 다르죠. 완전 경쟁 때는 어땠어요? A, V, C 위에 있는 한계 비용 곡선 상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이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뭐가 돼? 공급 곡선이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윤극대화 균형점이 그냥 결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비용과 수요 크기에 따라서 이윤극대화 균형점이 결정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이후로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공급 곡선 그렸다는 것은 결국 뭘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이래서 단기 얘기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이제 장기 또 봐야 되겠지. 장기 균형. 그 장기 균형과 관련된 그림이 12-7 그림입니다. 그림이 어때요? 좀 보시기에. 아주 혐오스럽죠? 이거를 그냥 그림 갖고 이해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저랑 같이 성립 과정을 현실적으로 쭉 이해를 해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걸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림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설명을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장기 균형을 보는데 아까 우리가 완전 경쟁 때 장기 균형 성립 과정 봤듯이 이것도 어떤 상황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봅시다. 자, 장기 균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말이죠.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가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한번 보자 이거지. 장기 균형. 독점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한전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회장님이라고 한번 해봐봐. 여러분 지금 앉아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10년 후 그때도 우리 회사는 하나만 있을 거다. 진입장벽이 그때도 유지돼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시장 수요니까 뭐 10년 후에도 수요는 충분할 거다. 그죠? 그렇다고 가정해 놓고 우리 회사는 10년 후에도 독점일 거다. 수요도 넉넉할 거다. 생각해 보는 거죠. 10년 후에도 목표는 뭐야? 이윤극대화죠. 여기서 제가 10년 후 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황 준 거고 사실은 시간 개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갈 수 있겠지. 자, 그럼 여러분 사장님이야. 10년 후에도 목표는 이윤극대화야. 10년 후를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10년 후 우리 회사가 이윤극대화 해야 되겠다. 그럼 앉아서 자료를 구해봐야 되겠죠. 무슨 자료? 파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 뺀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거리는 두 가지. 10년 후에 우리 회사의 수입 함수는 어떨까? 10년 후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어떨 것인가? 지금 예측해야 되죠. 예측을 해서 우리 회사를 대비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년 후 우리 회사의 총 수입을 예측해 보겠다. 자, 예상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보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 잘 생각해 봐봐. 10년 후 우리 회사 수입 함수를 알고 싶다면 어떤 작업을 하면 돼? 저기서 수태 나왔지? 뭘 알면 되죠? 예, 시장 수요를 예측하면 될 거 아니야. 시장 수요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기획실장 불러다가 야,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거든요? 10년 후에 우리 회사 수요는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수요 예측하는 게 결국은 수입 함수 예측이다 이거지. 왜 그렇죠?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은 독점 기업 생산물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은 기업의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다.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AR 곡선이지. 그러니까 10년 후를 고민한다. 그러면 10년 후에 수입을 예측해 봐야 되는데 10년 후 수입을 예측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시장 수요를 예상해 보는 거다 이거지. 얼마나 팔리겠냐. 이게 나오게 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MR 곡선 나올 거고 MR 0 되는 점에서 총 수입, 극대되는 수입 함수를 예상할 수 있겠지. 자, 수요 예측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년 후 우리 회사의 비용 함수를 또 예상해 봐야 되잖아.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걸까? 현실적으로 볼 때 10년 후 비용 예측입니다. 10년 후 비용 예측. 제가 이제 장기라는 말을 쓰면서 10년 후 한 건데 비용 예측한다는 것은 장기 LTC를 도출한다는 얘기예요. LTC 도출. 그럼 LTC는 어떻게 나왔죠? 어제 우리 비용 함수 얘기하면서. 그렇죠. STC와 LTC의 관계, 장단기 비용의 관계는 뭐야? LTC는 어떻게 구해진 거야, 얘가? 그렇지. STC 곡선들, 그렇죠? 쫙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의 포락선이죠. 포락선으로부터 도출된 거, 그게 LTC 곡선이다 이거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10년 후 우리 회사의 총 비용을 예측하겠다. 예측해 보겠다 하는 것은 절차가 뭐겠어요? 10년 후 우리 회사가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들이 있겠죠.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 규모. 10년 후에 전기 발전 설비,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를 쭉 생각해 보는 거지. 소규모 자본 설비, 중규모, 대규모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 각각의 자본 설비로부터 뭐요? STC들을 또 유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도출해 봐봐. 그리고 그걸 망라해서 그림 도출해서 풀어낸 게 뭐야? LTC죠. 그치?
그럼 이제 기획실에서 할 일은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 규모와 그로부터 LTC 도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도출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렇죠. 원점에서 그은 직선 LAC가 최저고 변곡점이 어디 있으면 MC가 최저가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시장 수요 예측을 통해서 수입 함수를 예상하고 10년 후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를 상정해서 그로부터 장기 비용을 유도해낸다 이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 두 가지 이제 수익과 비용을 알아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장기 균형으로 가면 되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털어버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설명드리기 위해서 10년 후 그랬는데 이제 10년 후란 말 빼지 뭐. 그렇죠? 10년 후란 말을 빼고 이걸 현재 시점에서라고 봐도 어떻게 돼? 현재 시점에서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 있겠죠. 그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 예측 매일매일 변화하는 게 시장 수요 변화일 테니까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단기하고 장기하고 다른 점은 역시 뭐예요? 장기는 단기하고 다른 점이 장기는 자본 설비가 어떻다? 저렇게 변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장기 비용들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럼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장기 균형으로 가봅시다. 구체적으로. 이건 이제 하나의 상정을 우리가 해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기 균형이 어찌 될 건가? 밑에 그림에다가 하나만 그립시다. 요건 위에 총 비용이나 총 수입 얘기는 빼버리고 장기가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도출되어진 밑에 그림 요거 그립시다. 여기 이제 LAC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LMC 곡선이 이렇게 있겠지. LMC는 반드시 제가 말 안 해도 평균 비용 최저점을 지나야 됩니다. 이게 있고 요거는 선택 가능한 자본 설비를 몽땅 고려해서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장기 비용들이야 이제. 그다음 수요 예측해 봐야 되죠.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 이 정도 되더라. 이 예측이 정확히 맞는다면 이게 우리 회사의 평균 수익 곡선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MR 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와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 자, 그러면 우선 수요 예측, 비용 예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죠. 자, 장기 역시 이윤 극대화 조건은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윤 극대화 필요 조건 뭐라고? MR 이퀄 MC고 충분 조건 MC 기울기 클 것. 그 그림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지. 그래서 이윤 극대화 장기 생산량이 결정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말이죠.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저거를 장기 이윤 극대화 목표 생산량 이래 보자고. 목표 생산량.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니야. 목표 생산량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기서 생산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겠다. 생산량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그대로 쭉 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결정이 됐으니까 시장 수요로부터 가격 결정되겠죠. 이게 모노폴리 프라이스, 독점, 장기 균형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비용 예측, 그 다음에 장기 이윤 극대화 목표 생산량이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장기 독점 기업의 균형점이 결정이 되죠.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균형이 이렇게 됐는데 이윤 여부를 한번 평가해 주실래요? 이 기업은 장기에, 아까 우리 예를 그냥 얘기해서 10년 후에 이 기업은 이윤 볼 수 있나요? 현재 예측 결과로는 어때? 이윤 보는 거죠. 이윤 어떻게 따진다고? 요 높이가 AR,
그때 평균 비용 여기지. 그럼 여기 수직거리가 뭐게 돼요? 평균 이윤 곱하기 수량 하게 되면 이 사각형 이윤 생기겠지. 자, 이것이 이제 장기 균형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이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자, 이렇게 했어, 이제. 다행히 장기에도 이윤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장기 분석을 했는데요. 아까처럼 이윤이 없거나 손해보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사양산업이지. 그렇죠?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따져봤더니, 야, 이건 뭐 이 산업 해가지고선 5년, 10년 후에는 이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업종 변경해야죠. 지금 현재는 독점 기업이지만. 그 옛날 같으면은, 옛날 얘기해본다면 석탄이죠, 석탄. 대성연탄, 삼표연탄 많이 있었는데, 그 연탄에서 다 없어졌죠, 지금. 그 회사들 10년 전에 이런 평가 해본 겁니다. 사양산업이다. 없어져. 업종 변경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독점 아주 기업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예상이 잘못됐다. 예상이 빗나갔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업이. 망하겠죠,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장기 균형이고 지금은 이제 해보니까 이윤이 나오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됐으니까 이제 생산활동을 계속을 하겠죠. 자, 이래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면 이윤 극대화 균형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더 검토해 보면 되겠어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잘 봐봐. KM스타라고 하십시다. 이건 뭐냐면 독점의 장기 적정 자본 스톡 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모노폴리 K스타.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판단해 봐봐. 지금 비용과 수입 조건에 따라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결정이 됐죠. 목표 생산량. 그럼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뭐예요? KM스타지. 그러면 KM스타는 뭐겠어요? 생각해 보면 장기 목표 생산량이 결정이 됐는데 요 놈을 뭐지?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본 설비죠.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 KM스타는 뭐라고? 장기 이윤 극대화 목표 생산량을 어떻게 한다고? 그치? 다시 한번 말해봐봐. KM스타는 뭐요? 됐죠?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에 우리 목표 생산량은 500단이다. 이것이 양이 결정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KM스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치? 요거 알아내는 방법은 뭐죠?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이거를? 힌트는 포락선. 힌트는 포락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안에 테이프를 갈기로 하죠.